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모두 직접 풀어봤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4쪽의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반드시 문제를 다 풀어보고 강의를 들으세요. 여러분들 뭐 저한테 검사 받는 거 목적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전에 내용 암기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해설 강의를 마지막으로 보신 다음에 오답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인권 침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입니다. 전문가들만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인권 침해는 꼭 전문가들만이 해결해야 되나요? 전문가가 아니면 인권 침해 뭐 해결 못 하나요? 반에서 빵 셔틀 당하고 막 그런 일진들이 있어. 그거 못하게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 우리 전문가 아니지만은 그런 거는 우리가 그러한 인권 침해를 하지 않게끔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에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지? 우리도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 자, 니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하여 구제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렇기 위해서 인권이라는 게 생긴 건데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하여 구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혹은 구해주는 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만을 의미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가진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인권 침해에 모두 해당하는 겁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으로서 갖춰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그러한 천부인권 그러한 것들이 침해당했을 때는 그거는 다 인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리을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인권 침해는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 예전에 예전에 그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에는 이런 것들이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런 적이 없는데 대학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잡아가서 고문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권 침해는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니은과 리을이 맞겠네요. 기억과 디귿은 틀렸고 왜 틀렸는지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2번 인권 침해의 사례로 옳지 않은 거. 친구들에 의한 괴롭힘. 아까 맞다고 했죠? 빵셔틀. 남녀 구분이 없는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이니까 남녀 화장실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은 그냥 다 장애인이다? 아니잖아. 장애인들도 남자 장애인, 여자 장애인이 따로 있잖아. 그러니까 남녀 구분이 있어야죠. 장애인 화장실도. 나이 제한을 둔 공무원 시험 규정. 이것도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죠? 왜? 공무원 되는데 왜 나이 제한이 필요해요? 나라 일을 하는데. 그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죠. 뭐 몇 세까지만 뭐 지원 가능하다. 그런 건 인권 침해에 해당하죠. 그죠?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걸 볼 수 있어야죠. 자, 4번 임신을 이유로 한 회사의 퇴사 공고. 회사에서 나가라는 거죠. 이거야말로 진짜 심각한 인권 침해죠.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이런 거가 되게 잘 돼 있어. 육아휴직. 하지만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거의 뭐 퇴사하라고 해요. 육아휴직이나 이런 거는 뭐 거의 제도가 있지만 쓰려면 눈치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아마 생각을 해야겠죠. 이것도 인권 침해. 5번 운전 중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벌칙금 부과. 내가 안전벨트 안 맸더니 경찰이 날 잡아. 그러더니 벌금 내래. 안전벨트 안 맸으니까. 그게 어떻게 인권 침해야? 여기 나와 있지.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국가 작용이야. 여러분들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안 쓰면 경찰이 잡죠. 그것도 인권 침해예요? 아이, 내가 안 쓰고 싶은데 니네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가 안 쓰고 싶은데. 그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5번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너무 쉽죠, 여러분 이거. 3번 기억에 들어가 알맞은 용어를 쓰래.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기관 중 뿅뿅은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대. 재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거 어디야? 법원이잖아. 인권위원회 아니잖아. 법원이지. 그래서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곳 법원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는 법이 잘못됐는가에 대한 거 그걸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니야. 재판을 한다고 했어. 국가인권회에서는 권고 그냥 권할 뿐이지 재판을 하진 않아. 재판을 하는 건 법원이야. 자, 4번. 사례에서 명우가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찾아가야 할 국가기관으로 옳은 거. 명우는 대통령 선거철에 손수 제작물을 만들어 특정 후보를 추천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명우는 이 법이 자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봐. 문제 끝에 답이 나와 있어. 이 법이 자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이 개인의 권리, 기본권을 침해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나라의 법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러면 이제 법이 잘못됐다라는 걸 따지러 가야 되지?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 바로 헌법재판소를 가야 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어디를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잘못됐을 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지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야. 알겠지? 항상 말에 익숙해져야 돼.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거를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사회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로 옳은 거야. 인권과 관련된 정책 수립 아니죠. 자, 여러분 그럼 이거 풀기 전에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일단 간단하게 봅시다. 국가인권위원회 어딨냐? 인권 침해를 조사하여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기관이래요. 권고, 그냥 권하는 거야. 인권 침해 당사자가 진정서를 집어넣으면 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좀 바꾸셔야겠네요. 끝. 그냥 그거야. 인권 침해를 조사하여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자, 그럼 5번 볼게요. 국가인권회의 역할로 옳은 거. 인권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정책을 수립한다. 나라의 정책을 수립하는 건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재판을 한다? 아까 권고였었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니까 재판도 탈락. 재판은 어디서 한다? 법원에서 한다. 3번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을 만든다. 법률 제정하는 곳 어디야? 국회잖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드는 게 법률 제정이잖아. 얘들아, 정책 수립이랑 법률 제정이랑은 다른 거다. 법률 제정은 법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정책 수립은 뭐냐면은 이제 세세한 계획을 짜는 거야.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야. 국회는 법을 만드는 거고 정부는 계획을 세우는 거야. 4번 열악한 인권 실태에 대한 개선 권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죠?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를 한다고. 5번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 얘들아, 헌법재판이래. 법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재판하는 곳이래. 당연히 어디야? 헌법재판소지. 답은 4번이네. 자, 6번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거. 땡땡은 쾌적한 환경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권리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권리.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권리 뭐래요? 노동권. 자,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권리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노동 3권이라고 한다. 그지? 여기 보시면 노동 3권, 단결권,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 사장님 나오세요. 얘기 좀 합시다. 단체 행동권, 우리랑 뜻이 안 맞네. 그럼 우리 내일부터 파업. 단체 행동권.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노동 3권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그래서 2번 노동권과 노동 3권. 자, 7번 다음과 관련 있는 노동 3권의 종류로 옳은 거. 항공조종사들이 임금 인상안 협상 결렬, 서로 이제 임금 좀 월급 좀 올려주세요 했는데 회사 측에서 안 돼, 그건 안 돼, 못 들어줘. 그러니까 그 항공조종사들이 뭐에 돌입했대? 파업에 돌입했대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땡땡 항공조종사들이 임금 인상안 협상 결렬로 파업에 돌입했다. 이거 뭐야? 바로 단체 행동권이죠. 근데 단체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중요한 거, 목적이나 방법 절차에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면 안 된다. 사장님 막 잡아가고 사장님 가족들 협박하고 막 사장실 가서 막 불 지르고 막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의 단체 행동권이죠. 8번 노동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겁니다. 임신한 근로자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맞죠? 이거 노동권 침해잖아. 그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거야. 휴일에 일한 근로자에게 50%의 가산임금을 주었다. 돈을 더 줬대. 휴일에 일했으니까. 이거 맞잖아. 이거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 거잖아. 땡큐잖아.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자, 디귿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였다. 이것도 부당 노동행위죠. 이거 노동 3권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결권의 위배가 되는 겁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되고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된다고 노동 3권에 보장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회사 측에서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들끼리 똘똘 뭉치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자, 우리 회사로 오세요. 일자리 드릴게요. 대신
조합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 조건만 지켜주시면 저희가 취직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건 부당노동행위야. 부당노동행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건 노동권 침해에 해당이 되고요. 회사의 문을 닫게 되어 근로자에게 한 달 전에 퇴사를 통보하였다. 이거는 노동권 침해가 아니죠. 왜냐하면 한 달 전에 퇴사 통보하면 이건 노동권 침해가 아니에요. 근데 한 달이 안 남은 상태에서 통보하면 그건 노동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한 달 전에만 퇴사 통보하면은 이러이러해서 우리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건 노동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은 노동권 침해가 아니고요. 기업과 디귿만 노동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9번 노동권 침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구제 신청을 하는 곳으로 알맞은 것. 자, 노동권 침해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구제 신청을 하는 거. 요거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자, 피해 당사자가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제일 처음 이제 구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 나 불복해. 그러면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면 이제 중앙노동위원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시요. 제일 먼저 구제 신청을 하는 곳 지방노동위원회 3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이제 중앙노동위원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법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선생님 한 번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법원으로 갈 수는 없나요? 그렇게는 못 가요. 순서대로 가야 돼요. 10번 노동권 침해 구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재심 신청을 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서 재심, 다시 이제 심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거를 할 수 있대요. 맞잖아. 그지? 답은 그래서 1번이 맞겠네요. 자, 나머지 것들 왜 틀렸는지 자, 이제부터 잘 따라와야 된다. 2번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가 아니라 불복할 수 있어. 중앙노동회가 두 번째 단계였잖아. 잘 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러면 나 불복해.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로 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온 판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 어디로 가는 거야? 법원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받는 거죠. 2개월 이내 아니고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어요. 행정소송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건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법원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러한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이 할 일이 너무 많아. 5번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이라는 건 법원에서 하는 거야. 근데 지방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을 하는 법원 사이에 한 단계가 더 있잖아. 그게 바로 중앙노동위원회.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앙노동위원회로 가고 여기서도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리해놨어요. 요거 잘 써놓으세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 제기한다. 그건 어디서 한다? 법원에서 하는 거다. 자, 11번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래. 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월 급여 12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을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분이 이제 을이 되겠죠? 여기가 갑이 되고. 하지만 얼마 후 갑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급여를 80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근무 시간을 줄여주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을이 이를 거절하자 갑은 을에게 한 달 안으로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한 달 안으로 그만두라고 했었대.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을 서술하래.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했죠? 지금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이 문을 완전히 닫게 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어. 한 달 전에만 통보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어린이집을 문을 닫는다는 게 아니고 제안을 했는데 너가 이 제안을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만둬. 라고 하는 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한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부당해고가 되는 거죠. 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래. 아까 계속 반복했잖아.
3개월 이내에 어디에다가 구제 신청을 하면 되느냐?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 되면은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답이 안 나오면 이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자, 기본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요, 그 내용 확실하게 이해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된 상태에서 제발 그 문제 좀 풀지 마시고 그거 나 이거 이만큼 했어요 검사 맡으려고 공부하지 마세요. 예? 그거 진짜 도움 안 되고요. 그 여러분들 손만 아픈 겁니다. 자, 이제 15쪽 했죠? 이제 16쪽 넘어갈 건데 그 전에 문제가 안 푼 친구들이 있으면 16쪽 하기 전에 문제를 먼저 다 풀어보도록 하세요.